국가기관의 조작에 의해 간첩으로 물려서 옥살이를 한 것도 억울한데 국가 배상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뉴스와 인물, 오늘은 박동훈 진실의 힘 이사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981년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1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건 언제였나요? 2009년 11월 3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군요. 2009년이면 이제 재심을 거쳐서 무려 2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신 건데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 배상 소송도 1, 2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왜 최종심에서 패하게 된 건가요? 그것은 기존에 손해배상 사건을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했었는데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박근혜 정권에 협조하기 위해서 소멸시효를 6개월로 줄여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3년에서 6개월이니까 6분의 1을 줄인 편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손해배상 신청한 사람들은 다 배상이 받았는데 양승태 그 체제 들어와갖고는 6개월로 줄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전부 못 받은 것이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먼저 사법농단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요. 국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는 최종적인 완성자가 대법원입니다. 네. 대법원인데 이번에도 돈을 못 받게 한 것이 결국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난해 8월 이제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바뀌게 됐는데 한정 위헌 결정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고 국가 배상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헌재에서 내린 전체적인 해석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아는 요점은 대법원에서 소멸시효를 기존에 3년을 하던 것을 6개월로 줄이면 안 된다. 다시 3년으로 해라 하는 그런 취지의 이혼 판결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다시 재심을 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취지로 올 들어 지난 4월에 다시 한번 고등법원이 국가배상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의 한계라 할까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 할까 그렇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하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에 말씀하기를 국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은 법무부 쪽에서 상고를 안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상고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미 조작된 사건에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법원이 배상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동안 법무가 밝혀온 이 과거사 처리 원칙에도 배치되는 논리가 아닌가요, 이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갖고 법무부 자체 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과 보고 할 때도 법무부가 법무부겠죠. 상고하면 안 된다고 공고했고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안 할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28년을 싸워서 겨우 억울한 간첩 누명을 벗게 되셨는데 이런 최소한의 배상 문제로 다시 한번 또 10년간 국가와 싸워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45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75입니다. 75인데 제가 감옥에 가기는 81년에 갔으니까 36에 갔죠. 그러니까 75세에서 36을 빼면은 반년, 이렇게 제가 살아온 인생의 반년 이상을 국가하고 지금 싸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니 국가의 이 속이 얼마나 터지고 까매졌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진실의 힘 박동훈 이사장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